잘 먹으면 된다. 아주 맛있게 잘 먹으면 된다. 전부 그렇게만 알고 계시지 정말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을 잘 모르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보니까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없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운 거, 학교에서 배운 거, 그걸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게 뭐냐면은 세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골고루 잘 먹습니다. 뭐 근데 부모 말씀을 잘 듣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있지만 그건 생략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규칙적인 생활.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실수록 음식을 줄여서 드셔야 됩니다. 음식을 절대적으로 줄여서 드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이제 걱정스러운 게 그 다음에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내가 실천을 해야 되는 일들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가능하면 내가 귀찮은 운동을 좀 적게 하고 좀 덜 움직이고 좀 맛있는 걸 먹어서 어떻게 좀 쉽게 건강해질 방법은 없을까? 약을 먹어서 쉽게 건강해질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많이들 생각들을 하세요. 그런데 특히 제가 그동안에 이제 겪어본 바에 의하면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건강을 지키는데 취약하세요. 생활이라든가 모든 환경이.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지금 한 200명 정도 목사님들을 저희가 이제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이제 해드렸는데 그 생각하고 계시는 게 첫째 이제 좀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셔가지고 2박 3일 하신 거는 이렇게 앞으로 가능하면은 내가 소식을 하고 좀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생활 습관을 앞으로 바꿔야 된다 하는 그거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여기서 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 내장 지방이 뭐 20이었는데 10으로 줄어들었다. 5로 줄어들었다. 물론 내장 지방이 20이었던 분이 5까지 줄어들었을 때는 그만한 시간과 그만한 노력과 그만한 것들을 내가 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앞으로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오셔가지고 내장 지방이 막 한두 개 떨어졌다, 뭐 서너 개 떨어졌다. 그건 그 당시에는 좋습니다. 진짜로 지금 좋아지신 거예요. 좋아지셨는데 그 내장 지방이 앞으로도 10이 넘는 분들은 꾸준하게 이 소식을 하고 운동을 하시고 몸 관리를 하셔가지고 내장 지방이 한 6, 7 정도 최소한도 한 7, 8 정도까지 올 때까지는 내가 꾸준하게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에 있는데 아이고 내가 이제 2박 3일 하고 내장 지방이 한두 개 내려갔으니까 이제 막 먹어도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이 성도들하고 뭐 보면 제가 이제 알기로는 아마 식사도 많이 하실 기회가 있으실 거고 또 대접을 할 기회도 있을 거고 대접을 받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 가면 뭐 요즘 맛있는 게 너무 많죠. 맛있는 게 너무 많아도 거기서 진짜로 적당히 조금씩 해가지고 전체 양을 내가 한 가지를 내가 옛날에 많이 먹던 걸 좀 줄였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뷔페를 가시면 뷔페에서 2접시 이상 갖다 드시면 안 돼요. 가능하면 한 접시는 그냥 이 전체로 에피타이저하고 뭐 야채하고 섞어가지고 좀 갖다 드시고 한 접시는 메인으로 밥하고 뭐 고기하고 이런 종류를 다 드시는데 가능하면 전체적인 양을 적게 드시다. 그러니까 그 칼로리가 내가 하루에 필요한 내가 대사작용을 하는데 필요한 칼로리 이상으로 드시는 거는 그거는 전부 내 몸에 이 살로 다 살이 내장살, 피부, 피하지방살.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내가 전부 소화를 시켜가지고 태워서 없애면은 그 다음에 더 내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 거는 내 몸속에 있는 내장 지방이나 피하 지방이 있는 거를 지방을 태워가지고 쓰는데 내가 그걸 쓰고도 남는 것들은 내 지방이 내 몸에 비상적으로 저축을 합니다. 저축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비만해지시는 거예요. 내장 배도 나오게 되고 내 몸도 이제 살이 찌게 되고 하는데 그 문제가 그 비만이 모든 병을 일으킵니다. 모든 병. 한두 가지가 아니고 100가지 병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 병부터 먼저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도 초기에는 뭐 암은 뭐 뼈도록지나 종괴는 마찬가지예요. 근데 뭐 여기 대장지방 검사 가셔가지고 용종 많이 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 용종 떼어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끝나요, 치료가. 특별하게 무슨 뭐 치료가 있는 게 아니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음성이고 양성이 있는데, 양성의 경우에는, 용종의 경우에는 그게 암으로 갈 확률이 많은 겁니다. 거의 암세포가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음성의 경우에는 암세포가 있더라도 활동을 못해. 그래서 음성의 경우에는 암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몸에 난 뼈다락지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띄어내면 끝나는데, 양성도 띄어내는 순간에 띄어냈으면 끝나요. 또 특별히 치료가 없어요, 병원에서.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이 대사성 질환이라는 게, 노인병이라는 게 뭐냐면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웬만한 거는 내가 다 내 몸속에 있는 내 면역력들이, 내 면역세포가 웬만한 거는 다 싸워서 이겨서 이깁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면은 내 몸의 세포들이 숫자가 줄어요. 그 다음에 생산이 잘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세포들은 외부에서 이제 내가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음식물을 통해서. 그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세포가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음식을 골고루, 그래서 골고루 드시라고 하잖아요.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골고루 드시라는 얘기는 야채부터 뭐 이렇게 과일, 뭐 여러 가지 고기도 먹어야 돼요. 단백질 꼭 먹어야 됩니다.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적당하게. 제일 중요한 게 적당합니다. 근데 적당하게라는 그걸 이제 기준을 잘 모르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몸무게가 체중이 비만이신 분들은,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먹어야 되는 것보다 더 많이 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면 내가 배가 나오고 비만이신 분들은 내가 양을 좀 줄여야 되겠구나. 그 양을 줄이셔야 돼요. 무조건. 근데 그 양을 줄인다는 게 기준이 없는 게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먹었기 때문에 이미 위가 다 늘어져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들어가가지고는 위가 만족을 못 느껴요. 그 위가 좀 만족을 느낄 정도 되면 이미 내가 필요한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내 몸속에. 그래서 좀 내가 좀 모자란다 싶을 정도. 조금 한 숟갈 더 먹었으면 좋을 정도. 그때 대해서 숟가락을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면 한 달 정도만 하시면 웬만큼 그게 이제 습관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습관이 되시고 나면 더 먹고 나면 오히려 몸이 그냥 더부룩하고 이제 몸이 불편해져요. 좀 편해지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 습관을 지금부터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그 습관을 바꾸는 게 이 세상에 제일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습관이겠습니까? 3살 때 만든 습관이 8살까지 간다고 그랬는데, 하여간 그 습관을 고친다는 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집에서도 이 다이어트를 못 하시고 여기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시는데 집에서는 못 해요. 왜냐하면 2박 3일 집에서 하려면 냉장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밖에 나오고 먹을 일들이 많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잘못하면 꺼내 먹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조금 먹고 내일부터 다시 해야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시는데, 내일은 없습니다. 뭐든지 오늘 내가 병을 고치겠다,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하면 그 순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는 게, 그게 오늘 하는 게 내일입니다. 내일도 지속되고. 내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오늘 이제 측정 결과가 나오셨는데, 그 결과 중에서 어떤 분들은 적게 빠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충분히 빠지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내장 지방이, 어떤 분들은 여기 막 2~3개씩, 3~4개씩 빠진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좀 드물고, 대개 1개씩, 1~2개씩은 빠집니다. 1개씩은.
그런데 그 내장 지방이 안 빠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 몸속에 종합검진을 받아서도 병원에서도 안 나오는 것들을 내 몸속에서는 지금 어디가 나쁜지 사실은 모릅니다. 종합검진이 안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 조그만 이 세포들이 점점 죽어가고 내 속에 염증이 어딘가에 약한 부분에 가서 생기기 시작하고 초기에는 잘 발견이 안 돼요. 암도 초기에는 잘 발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암이 아까 이제 또 돌아가가지고 암이 무섭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암은 진행이 될수록 한 3기 정도 되면은 굉장히 좀 심해져요. 진행이. 3기 정도 되면 이게 전이를 시켜요, 내 몸에. 여기 한 군데,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손등에 뭐 암이 생겼다 치더라도 그게 좀 3기가 되면은 그게 내 몸을 혈액을 타고 림프를 타고 돌다가 어딘가 약한 부분에 가서 거기서 또 전이가 돼요. 그리고 거기서 또 생겨요. 그러다가 거기 이제 뭐 이 머리로 간다든가, 신장으로 간다든가, 뭐 이 중요한 간으로 간다든가, 중요한 부분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암은 또 초기에는 아프질 않습니다. 저도 4기까지 갔는데도 별로 아픈 줄을 못 느꼈어요. 4기까지 갔는데도 여기다가 목이 이렇게 막 부을러가지고 목에다가 중국에서 무슨 화타이 후회라는 사람이 저보고 괜찮으니까 암이 아니래요. 파스 붙이고 났는데 자기가 제주에 파스를. 그리고 가루를 해서 파스를 6개월 붙이고 되겠어. 그 6개월 동안 제가 암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뻔했는데 그게 말기 전까지 가가지고 목을 거의 반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만큼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 이 목에서 이만큼을 잘라낸 사람은 지금도 한번 잘라내면 목은 살도 안 차요. 살도 차 나오지도 않고 그대로 여기 그냥. 그래서 저는 와이셔츠를 제가 못 입거든요. 그 와이셔츠를 입으면은 제가 저 와이셔츠 만대로 맞춰서 입습니다. 줄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붙여서 와이셔츠를 잘 안 입고 다니는데 그래서 한번 젊어서는 몸이 망가져도 다시 좀 재생을 하고 이렇게 재생이 빠른데 나이가 이제 60, 뭐 50대 후반 60 넘어가면은 재생이 안 돼요, 몸이. 문제는 이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부터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목사님들 중에서 70%는 다 건강해요, 안 좋으세요. 70%. 근데 본인들은 몰라요. 특별하게 뭐 아직 크게 아픈 데가 없습니다. 지금 아파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정말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아무도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디서 쫓겨나요. 그 다음에 약, 특히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대사량 질환 있는 겁니다. 당뇨, 고혈압을 우습게 보시는데 그런 분들이 많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당뇨입니다. 정말 그 병은 그 당뇨를 그냥 쉽게 보시지 마시고 당뇨 때문에 당뇨에서 복합병이 생겨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이에요. 당뇨 있는 분들은. 그게 심해지면 그냥 이렇게 뭐 뇌졸중이 그런 데가 아주 쉽게 해가지고 팍 터져서 죽는 건 괜찮은데 그 당뇨로 인해서 나중에 주사를 맞다가 투석을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너무 비참하게 돌아가세요. 정말. 그건 방법이 없어요. 온 가정이 깨져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그러니까 당뇨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것들은 초기에 보이죠. 초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안 오게 만들어야 되고, 그 병이. 이미 오신 분들은 가능하면 초기에 완전히 그걸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잡아가지고 가능하면 약을 안 먹고, 최대한으로 약을 안 먹고, 고쳐야 되는데, 약을 먹기 시작하면, 약을 먹으면서도 운동을 하고, 정말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약을 먹으면서. 근데 그냥 약만 자꾸 먹고, 내가 전에 해오던 대로 병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다렸다가 그런 식으로 생활을 계속 하시면, 당뇨 약에는, 뭐 고혈압 약에는 양이 자꾸 늘어납니다, 약의 양이. 그리고 그 약이, 예를 들어서 하루에 1g씩만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요. 한 달이면 365g. 맞죠? 1년이면.
10년이면 3,650g입니다. 1g씩만 먹어도 약을. 10년이면 3,650g이 내가 몸에 그 약이 효과가 그 자꾸 약에 그 먹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진짜로 또 독약이 됩니다. 그게 약 먹은 것들이. 그 약이 그냥 먹고 그냥 싹 다 없어지고 소화가 되고 뭐 전혀 몸에 남지 않으면 모르는데 그 약들이 치명적인 또 그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내 몸을 스스로 내가 고치게 만들어주는 그 자연치 나의 그 내가 내 몸에서 내 몸에는 이미 타고날 때부터 정말 명의들이 뭐 의사보다도 어떤 의사보다도 좋은 이 병원보다도 좋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내 몸이 스스로 나를 고칠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알아서 고쳐요. 예를 들어서 몸이 피곤하면 쉬고 싶잖아요. 그 쉬어주셔야 돼요. 또 너무 무리하게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너무 많이 드시면 그냥 덕수로 또 잘못 먹으면 설사가 나잖아요. 설사가 난 거는 그 내 몸속에 염증이 생기고 내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내보내려고 설사를 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보면은 병이 걸리면 아무것도 안 먹고 들어도 있어요. 그냥 구석에 치료해가지고. 그거 왜 그러느냐?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모든 생물체는 살아야 뭐 병에 걸리면 아무것도 안 먹으면 내 몸속에 있는 그 면역 기능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스스로 고쳐요. 동물들 옛날에 요즘은 뭐 개병은 뭐 개 호텔도 생겼지만 옛날에 동물들이 고치는 거 봤습니까? 지가 알아서 안 먹고 밥줘도 밥 안 먹고 돼지도 마찬가지고 이따가 한 2, 3일 안 먹으면 부시 틀고 일어나요. 내 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많이 먹으면서 고치려고 그러시면 안 되고 가능하면 내가 음식을 골고루 적게 먹고 그러면서 운동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운동도 심한 운동 하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000보 이상 걸으면 좋고 10,000보 이상 걸을 수 있는 분들은 건강하신 분들이고 또 그만한 이 몸이 아직 불쌍하신 분들이고 10,000보 걷기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5,000보씩이라도 걸어주시면 돼요. 내가 부산에서 이제 저하고 제 1년 후배가 대학 1년 후배가 부부가 목사예요. 부산에서. 부부가 목사인데 이제 여목사님이 더 담임 목사님인데 여기는 저희 집을 매년 와봤어요. 와가지고 구례에 있는 뭐 한의원을 좋다고 밀당기다가 저희 집에서 처음에는 제가 이런 사업을 안 할 때 저희 펜션에서 오늘 좋다고 잡으러 가고 제가 또 같이 후배니까 식사도 하고 이제 같이 놀고 그랬는데 걷는 걸 그렇게 싫어하세요. 그리고 배가 그렇게 비만하시진 않은데 배가 좀 불렁 났어요. 그래서 그 배가 불렁 나온 것도 내가 이 비만이 아니라도 배가 불렁 내장 지방이 많아. 그러니까 먹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비만이 아닌데 근데 항상 아프시다고 그래요 몸이. 그래서 여기 이제 오시길래 하루 내가 이제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시라고. 걷는 건 싫대. 그래서 그러면 저하고 내기를 한번 하시죠. 한 번에 다 그러면 힘드니까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걸을 수 있는 데까지 몇 보 걸었나 한번 그걸 반복에 저한테 한번 보내보시라고 매일. 그 처음에 가까스로 5,000보를 걸었다고 봤어요. 그럼 목사님 한 달만 걸으시면 10,000보 이상 걸으니까 한번 보고 보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날 6,000보 걸었다고 왔어요. 세 번째 날 7,000보 걸었다고 왔어요. 네 번째 날 또 7,000보예요. 다섯 번째 날 10,000보 돌파했어요. 다섯 번째. 그 여섯 번째 날 또 10,000보 돌파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월요일 날 화요일 그 다음에도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때는 제가 그만 보내시라고 했어요. 이제 됐습니다. 이제 졸업하십시오 그랬어요. 졸업하시라고. 저하고 이제 더 이상 주고받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고 아니에요. 안 걷는 걸 걸으려고 그러면 습관이 안 돼 있으시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시간도 또 없어서 못 걷는 분들도 있지만, 또 귀찮아서도 안 하게 돼. 근데 그런 것들이 그 습관을 들이시면, 걷다가 안 걸으면요, 몸이 오히려 뽀적지근하고 양 밥맛도 없어지고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습관을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제가 모든 방법을 다 해보고
암이 걸렸다가 암이 나와가지고 좋다고 그동안에 못 먹고 그동안에 이제 살이 되고 고생했던 거 막 놀러 다니면서 맛있는 거 실컷 먹고 난 다음에 여기 스탠드가 나왔어. 잘 먹으면 무조건 많이 먹고 비만해지면 혈액이 나빠진다. 혈액 제일 나빠진다. 혈액. 두 번째 혈관이 나빠진다. 혈관. 세 번째 내 몸의 어딘가에 장기가 나빠집니다. 장기. 그 다음에 이 피부도 나빠집니다. 피부도. 뭐 저희 아토피도 생기고 뭐 하니까 뭐 여러 가지 하니까 관절도 나빠지고. 근데 그러한 것들은 웬만한 것들은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몸을 좀 체중을 줄이고 내장 지방을 줄이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다시 젊어집니다. 다시. 그래서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60대 중반에 환자가 제일 많아요. 60대 중반. 60대 초반에서 중반에. 근데 70대 후반, 70대를 넘긴 친구들은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죽는 사람도 있고, 이제 아파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오히려 70대 중반 되니까 제가 지금 75입니다. 75인데, 지금 생일도 지났습니다. 생일도 지났는데, 갈수록 저도 병원에 가면 신경과에 이 스탠트 해놓은 의사한테 제가 혈액을 체크를 하라고 해요. 1년에 2번씩. 그 다음에 혈액을 체크를 하라고 하는데, 갈 때마다 우리 그 신경과 그 교수가 저보고 너무너무 피가 깨끗하다.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하시나 이거래. 그래서 나는 지리산에서 여기 아침에 새벽에 4시, 새벽에 4시 50분에 저 KTX를 타고 올라가서 서울 가서 혈액 뽑고 거기서 저희 검진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내려옵니다. 이 친구들 만나고 또 서울 또 하루에 또 자동차 보고 또 1일 또 왕복도 합니다. 왕복도 하고. 그런데 그때 제가 50대 때도 서울에 하루 왕복, 여기서 하루 왕복 못했어요.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 힘 안 들어요. 해도.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내 몸을 관리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고. 특히 목사님들 정말 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저 시간 내시기 힘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집에서 우선 제가 쉬운 거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까치발 드시고 이 어깨 높이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들었다가 놨다가 강당에서 이게 막 설교하실 때도 하세요. 시간 벌여서 보시고 이걸 하시고 또 집에서도 또 비가 오거나 뭐 날씨가 안 좋거나 뭐 하면 까치발 이게 걸어 다니세요. 까치발 얼마든지 걸어 다니시고 저는 집에서도 집안에서도 2,000보 3,000보씩 걸어 다닙니다. 까치발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 갈 때도 걸어가시고 사모님들은 혹시 또 요리하실 시간이 할 때 부엌에서 설거지 하면서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허리가 아프니까. 네? 허리가 협착증. 어떻게 하시죠? 허리 협착증 뼈가 이만큼 튀어. 허리 협착증. 허리도 비만을 줄이시면 한번 줄여보세요. 뼈가 이만큼 튀어나왔어. 그래도 좋아하십니다. 무조건 하여간 근데 이렇게 절대로 하여간 체중을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면 막 아프니까 신경이 다리가 마비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하여간 체중을 빼시. 그리고 얼마나 되셨어요? 한 몇 년 됐어요. 저도 합니다. 구미에 계신다고 했죠. 제가 한번 좋은 분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소개해드릴 테니까 거기 가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체중 빼셔요. 안 그러면 허리뿐만 아니고 이 무릎 관절까지 좋은 거예요. 저는 이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통풍 예를 들자면 이런 통풍 같은 거 이러면 병도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서 못 고쳐요. 음식밖에 통풍은 음식밖에 고칠 게 없어요. 음식. 류마티스 관절염 병원에 가서 그래. 이 약 먹어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됩니다. 약이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약이 6개월치 받으면은 거의 한 보따리부터 한 보따리 들기도 힘든 만큼 하루에도 이만큼씩 먹어야 돼요. 약. 그걸 먹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도
저는 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운동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오셨습니다. 뭐 그다음에 퇴행성 관절염 무릎이 아파가지고 여기 밑에를 못 내려요. 저는 지금도 조심을 해요. 지금 왜냐하면 아팠던 무릎이기 때문에 다시 또 고장이 나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내려가는 걸 가능하면 계단은 잘 안 내려다닙니다. 올라가는 건 좋아하는데 그래서 계단은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다니시고 내려갈 때는 가능하시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도시에서 전철 타실 때도 가능하시면 계단 내려가지 마시고 에스컬레이터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시고 올라다니는 거는 뭐 빌딩에 뭐 끝까지 뭐 올라가셨다가 또 타고 의사들이 계단을 많이 올라갑니다. 의사들이 이거는 시간이 없습니다. 점심 먹고 그냥 잠깐 또 계단 막 올라갔다가 타고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이제 끝나겠습니다. 병원에 절대로 병원은 안 가시는 게 좋습니다. 가면 병원은 좀 멀리 하시고 자연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야채, 채소 이런 과일 육식을 뭐 어느 정도 드시는데 육식보다도 이 떡이라든가 뭐 밀가루라든가 이런 이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이 오히려 그걸 많이 드시면 살이 더 찝니다. 내장지방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떡 이게 주시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떡을 진짜 좀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떡을 아직 안 받아옵니다. 안 받아오고 떡을 안 받아오니까 나중에 왜 안 받아가냐. 그래서 아니 우리는 뭐 저 떡들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좋아하시는 분들이 직접 오고 왔는데 목사님 부부 오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맨날 떡 주시는데 그거 좀 떡 말고 좀 다른 걸로 또 종으로 주시면 안 됩니까? 이거 뭐 주면 좋겠네. 먹고 살 안 찌는 거. 내장지방 안 생기는 거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요즘은 약밥을 도시락에 됐어요. 그럼 약밥 하나 받아오면 요만한 도시락 하나 가지고 우리는 세 식구가 그거 하나 먹어요. 딱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해서 먹는데 그리고 식사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건데 지금 다이어트가 지금 진행이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가장 효과가 있는 거는 72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내 몸이 제대로 다이어트가 됩니다. 그래야 내 몸의 모든 이 면역 기능들이 72시간이 지나면은 제대로 발휘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이 암에서 투병하고 막 할 때는 저는 72시간을 한 게 아니고 보통 한 10일, 15일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효소를 못 갔는데 근데 그 효소를 못 갔는데 효소도 좋은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너무 먹기가 힘들고 가격도 너무 비싸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하게 또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어디 여행 가면 가져가기도 뭐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가지고 되는데 세상에서 이것처럼 간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또 이거 먹기도 좋고 하루에 이걸 뭐 한 끼를 이걸로 가서 드신다든가 아니면 2끼를 드신다든가 하면서 가능하면 시작한 김에 이어서 계속 하시는 게 제일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또 돌아가셔가지고도 또 조금 내가 가식을 했다 뭐 했다 좀 무리했다 하면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간헐적으로 하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틀을 하셔도 좋고 3일을 하셔도 좋고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기 안 오셔도. 그래서 그걸 습관을 들이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시는 그걸 이제 습관을 들이시고요. 여기 보니까 뭐 이 완벽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잘 구체적으로 안 봤지만 완벽한 분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관리를 하셨나. 그리고 죽을 때까지 병원에 안 가시는 분도 있어요. 거의. 그리고 습관이 잘 들으신 분들은 정말 그 김영석 교수 같은 분 그런 분 지금 뭐 정말 뭐 유튜브에 나온 것도 보시고 텔레비에 나온 것도 보실 수 있겠지만 습관이 그런 분들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 의사가 배워야 됩니다. 가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내 몸은 내가 고치는 거니까 여기까지 오셔서 아무튼 이 기회를 가지시고 저희를 뵙게 돼서 영광이고 앞으로 좀
뭐 혹시 여기에 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제가 카톡을 나중에 전화번호 받아가지고 연결을 해놓겠습니다. 좋은 자료 있으면 좀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줄 때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